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만약 사망한다면 이건 그냥 한 나라의 뉴스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 전체의 판도가 바뀌고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전 세계 경제 그리고 바로 우리 투자 시장까지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과연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의 부재가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앞으로 몇 년간의 세계 경제 흐름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부재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건데요. 아니, 이란 내부의 권력 다툼이 어떻게 바다 건너 우리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알리 하메네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일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왜냐면요, 그가 가진 권력의 무게가 바로 그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충격의 크기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란에도 선거로 뽑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실세는 따로 있어요. 바로 최고 지도자, 현지 말로는 라흐바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989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하메네이는요, 대통령 위에 있는 뭐랄까요? 국가의 모든 걸 최종 결정하는 끝판왕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 보세요. 군대, 특히 그 악명 높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를 자기 손으로 직접 움직이고요.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수장도 자기가 임명합니다. 국영방송도 당연히 장악해서 여론을 만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란의 핵 개발, 그것도 최종 도장은 이 사람이 찍어야 합니다. 와, 정말 이 모든 걸 하메네이, 단 한 사람이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란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혼자서 꽉 잡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하메네이가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반지를 차지하게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요. 또 그 뒤에 숨어서 모든 걸 조정하는 진짜 실세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죠. 일단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절차는 이렇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 전문가 회의라는 곳이 열려요.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88명의 고위 성직자들이 모여서 다음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어때요? 듣기에는 뭐 되게 간단하고 명료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공식 절차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거든요. 첫째, 어마어마한 군사력에다 경제력까지 쥔 혁명수비대. 둘째, 종교적 권위를 등에 업은 성직자 엘리트들. 그리고 셋째, 이란의 기득권을 꽉 쥐고 있는 보수 강경파. 바로 이 세 집단이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는 진짜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가 그 자리를 물려받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세습이죠. 공화국이라면서 왕처럼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꼴이니 내부에서도 반발이 엄청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혁명수비대가 미는 또 다른 강경파 성직자가 나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정권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긴 한데 문제는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거냐를 두고 이 사람들끼리 엄청난 암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란 내부의 이런 복잡한 권력 게임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 특히 우리와 직결된 원유 시장에 직접적인 폭탄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이 파급복화 때문에 우리가 이 먼 나라의 일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곳,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무려 20%, 그러니까 5통 중 1통이 바로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 내부가 불안해져서 이 길을 막아버린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건 그냥 바로 전 세계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중동에서 큰일이 터질 때마다 국제 유가는 예외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지금 배럴당 한 $80 정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란에서 정말 큰일이 터지면 순식간에 $100를 훌쩍 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근데 문제가 육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더 강경한 지도자가 들어서면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험악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오를 거고요.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 팔고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몰려들겠죠. 금값도 오를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긴장까지 최고조에 달한다면 이건 뭐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터지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뭘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 하나면 딱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유가가 뛰고 덩달아 방산주나 금 같은 자산이 강세를 보이겠죠. 그러다가 중기적으로 접어들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윤곽이 드러나면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이건 완전히 새 지도자 하기 나름이에요. 개혁적인 길을 가느냐 아니면 더 꽉 막힌 강경 노선을 가느냐에 따라서 중동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정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요? 딱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군부, 특히 혁명 수비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둘째, 세계 경제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지는 않는지. 셋째, 미국이 어떤 외교적인 카드를 꺼내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새로 등장할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첫 메시지와 첫 행동이 뭔지. 이 몇 가지 신호들만 잘 체크해도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튈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란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꽉 막힌 강경 노선으로 굳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숨을 죽이고 이란의 다음 한 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